우리 신 차장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술이 뭔가요? 소주? 예, 저도 경주 법주도 좋아하고요. 아, 정종결. 정종계열. 예. 저는 그리고- 술자리에서 예. 처음처럼을 안 마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봤었거든요. 아, 조심해야죠, 처음처럼은. 그런데 그 조심하는 게 정말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를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처음처럼 이 소주 회사는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처음처럼이 사실은 네. 저희 아는 게 뭐 신영복 글씨체라고 네. 해서 이제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처음처럼을 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간첩단 사건이 있지 예. 않습니까? 이 간첩단 사건에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이 사람이 제일 셌죠. 예, 네. 제일 센 사람 성모 씨 52세. 그다음에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제주 평화쉼터 대표 신모 씨. 예. 하여튼 4명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뭐 윤석열 퇴진, 윤석열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시위에 동원을 했다 하는 예.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주고받았느냐 하는 이제 내용들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댓글이 달렸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 어머 이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에서 잘 나가질 않네요. 이 오토바이는 오두막길에서 나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열쇠 없이 시동 거는 법 요러는 한 유튜브가 있었는데 예. 그 유튜브에 이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에서 잘 나가지 않네요. 그랬는데 여기서 저 말은 정말로 그냥 아무도 저거가 뭐 이상한 주목 안 말이라고 하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오르막길이라는 말을 넣으면은 접선이 힘들다는 그렇죠. 뜻이고 자 예정된 접선 불가능해. 불가능. 라는 거를 접선 불가능해라고 쓰면 이상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예. 그러니까 어머 이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에서는 잘 나가지 않네요. 예.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간첩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접선이 가능하면은 네. 토미홀이라는 말을 넣어라라고 네. 돼 있는데 이게 누가 보내는 거냐면은 네. 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을 했던 김모 씨. 네. 이번에 저기 구속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의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뭐 저기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서 만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동남아 국가들에서. 네.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만날 수 있다 없다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그 스테가노그래피 수법인가요? 그러니까 파일을 주고 그 안에 특정 메시지를 숨겨 놓는 기법 그런 거가 있고 처음처럼은 민노총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령문을 이 사람들한테 작년 8월 8일 보냅니다. 예. 뭐라고 써있냐면 현재 보안상 소식을 보낼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한다. 라고 지금 니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게 영업 일부 게시판에 즉 이거는 영업 일부는 민주노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밝혀졌죠. 예, 영업 일부 게시판에 처음처럼이라는 필명 혹은 제목에 처음처럼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좀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있잖아요. 진짜 네. 이제 처음처럼 안 시킬 것 같아요. 예. 그냥 맨날 참이슬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처음처럼 이제 그 로고 그러니까 신영복 글씨체라고 해서 안 네. 먹는 분들 계셨잖아요. 네. 저는 에이 뭐 그거 갖고 왜 그래? 뭐 먹는 거는 뭐 소주든 뭐 진로든 뭐 참이슬이든 뭐 처음처럼 다 똑같은데 뭐 없으면 뭐 처음처럼 주세요 하는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북한에서 처음처럼을 필명으로 쓰라 그랬잖아요. 이거 처음처럼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그러니까 처음처럼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지 알고 근데 저 마음이 이제 네. 처음처럼이라는 제품이나 이런 데서 마음이 싹 떠나버려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서 접선을 하기로 했어. 예. 근데 지금 이 안에 정보원 요원이 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그럼 제가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싹 보니까 국정원 요원이 없어. 그러면 이모 여기 처음처럼 2분마다 5병씩 주세요. 하하하라고 하면은 이모가 농담하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처음처럼
단어 접선 나오네. 가능. 접선 가능하다는 뜻이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할 수 수도 있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처럼이라는 게 참 이게 이렇게 언어를 오염시켜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계희님, 로피시엘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처럼이 오히려 북한에다가 소송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표권 침해로.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멀쩡히 쓰고 있는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왜 니네가 간첩들 지령문 내리는데 자꾸 쓰고 있느냐. 우리의 소주의 명예가 심히 훼손됐다라고. 그러니까요. 이분들 예. 이렇게 또 글 올리면서요. 지령문을 또 이렇게 받았어요. 또 보면은 이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아까 제가 싱가포르였는데 싱가포르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죠. 근데 네. 어쨌든 검찰이 밝힌 거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인데 네. 여기서 접선할 때 네. 이때도 가관이에요. 네.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손에 들고 있는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을 해라. 그러니까 계단에 서 있다가 색소병 따서. 마시는 동작을.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손에 들고 있는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동작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접선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스파이 놀이, 007 놀이 하는 겁니까? 굉장히 구식 그러나 여전한 간첩 행위인 거죠. 이거는 이런 정도로까지 하면서 만났다는 거는 네. 자기들이 그냥 민노총 운동가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스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첩이죠. 그러니까 간첩이죠. 왜냐하면 그 시민운동, 노동운동 할 수 있어요. 네. 시민운동, 노동운동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노총이고 시민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맞아요.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 보여준 행태가 이게 엄밀하게 공작원들 만날 때 쓰는 수법들을 그냥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질이에요, 그냥. 네. 아니 제 말은 뭐 이러면서 아니라고 계속 우길 거예요. 그리고 노동 노동운동 탄압이라 그러고. 탄압한다고 그럴 거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태영호 의원은 어저께 이제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했다고 네, 해서 네. 징계 3개월을 3개월이 내렸습니다. 났죠. 당원권 정지. 예. 김재원 의원은 이제 1년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이 당의 사정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음.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네. 뭐냐면은요. 자, 4.3 관련 발언, 또 뭐 5.18 관련 발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쪽 세력이 5.18이나 4.3에 대해서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으면 다 지금 폄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또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는 이 태영호나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것이 과연 징계의 대상인가 네. 혹은 사상의 자유의 범위에 들어가는가를 두고 네. 굉장히 뭐 10시간 토론, 24시간 토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토론을 국민의힘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중계를 했었다면 국민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네. 자, 우리는 5.18에 대해서 어떤 발언까지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4.3에 대해서 어떤 발언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발언을 하는 걸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정부가, 특정한 세력이 나한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라고 나한테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고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 토론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요. 네. 4.3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이 던진 주제가 신선했고요. 학계에서 금기시되고 있었던 것들을 오히려 북한에서 50여 년을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4.3 나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일으킨 거라고 배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면은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면은 태영호 의원한테 반대로 당신이 그럼 어떤 교과서에서 혹은 어떤 수업에서 전체 그렇죠. 논리를 어떤 식으로 배웠느냐라고 기술하게 하고 궁금해요. 그다음에 정말로. 또 반대로 지금 4.3을 굉장한 민주화 운동으로 옹호하고 있는 분도 나와서 태영호 발언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공박을 하고 네. 태영호가 다시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한결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실제로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네. 예를 들자면 신문도 해야 되겠지만은 신문 공영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뭐 독일이나 영국의 공영방송들 토론 프로그램 엄청 지루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3시간, 4시간씩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4.3 같은 경우에도 태영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그 뭡니까 낙인 찍기에다가 그냥 예. 따지지도 않고 몰아서 그냥 그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불러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100% 지금 그 지금 박은 건 선배 말에 어떤 동의를 상황이냐 합니다. 말이죠. 야 태영호, 김재원, 너희들 네가 말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징계받아야 해. 이거거든요. 아니 징계를 4.3 발언은 난 징계를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김재원 의원 발언도 실제로는 정말로 그러면은 지난 그 탄핵 이후에 그 특정한 교회의 대표가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부분에 흠집을 그 보수에 냈는지를 정확한 측량을 하는 과정. 전 이런 것도 그 가져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너는 징계 1년, 너는 징계 3개월. 뭐 이런 식의 결정은 보수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보수의 생각들을 늘 주눅 들리게 하는 이런 좌파식의 공세에 밀린 결과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승훈 유리 독자님 달아준 댓글에 진짜로 동의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네. 자기 생각도 말 못하냐. 네. 그 지금 사실은 통진당, 정의당, 실제 북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국회에서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아, 그리고 자기들 역사가 강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플랜카드를 내걸었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파쇼 독재 타도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네. 그런 것들은 마음껏 말할 자유가 있고 네. 4.3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유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말입니다. 극우적 발언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극우란 말을 함부로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좌적 발언이라고 해서 비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공격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니, 문제는 예. 저희가 좀 두고두고 12시가 좀 네. 지나서 아이고 시간이.